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중독을 파헤치는 남자 전남대 심리학과 황석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소 심각한,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성중독과 폭력성의 공통적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성중독과 폭력성이 함께 드러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컨대 N번방 사건이나 또는 스토킹과 관련된 사건, 그리고 데이트 폭력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성중독이 이 폭력성과 같이 함께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중독과 폭력성 간에 이 공통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학습 과정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습 과정이라고 하면 특정한 보상이나 그 결과물을 통해서 그 행동이 강화가 돼서 반복되는 양상을 의미하는데요. 정적 강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중독이 이러한 쾌락을 수반하는 것처럼 폭력성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적 강화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행위를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폭력성도 마찬가지로 쾌감을 수반하는데, 프로이트는, 이 정신분석가 프로이트는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칭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어떤 방출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쾌감을 느끼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죠. 얌전하게 있던 친구가, 그 친구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놀려서 갑작스럽게 화를 확 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주변 사람들이 움찔하면서 그런 행동을 멈추면 그 순간 그 얌전했던 친구는 이런 공격성이 포출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자신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그러한 방식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따라서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더욱더 버럭하는 그런 화내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정적 강화뿐만이 아니라 부적 강화도 작용할 수 있는데요. 성중독이 지루함이나 무료함을 회피하는 데 사용이 됐다면, 이 부적 강화는 또래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놀림을 당할 때 이런 것을 피하는 방식으로 부적 강화를 이 폭력성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왜 본인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특정 사람을, 특정한 친구를 왕따를 시켰냐라고 물어보면, 그래야지 저도 왕따를 당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바로 부적 강화인 거죠. 자신이 왕따를 당하기 싫어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왕따 행동을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친구들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또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모델링을 통해서, 간접 학습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관찰학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잘못된 어떤 사회적 가치관이 이 또래의 영향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데, 이 성중독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폭력성도
이 주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에 따라서 그런 행동이 학습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공통적인 그러한 모습은 피해 대상에 대해서 사무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무라라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전문 용어는 이제 대상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대상을 감정이 없는 어떤 장난감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상대방을 나의 쾌락과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고 또 그 같은 경우에는 인격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적절하게 학습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느낄 수 있는 그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없는 경우 즉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표현이 있죠.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사고나 또는 문제 행동을 합리화해서 그건 별게 아니야 아니면 다 그렇게 해 심지어 나도 뭐 그런 경험이 있었어 라고 이런 대상이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양식이 바로 피해 대상자에 대한 사무라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충동적인 행동 양식이 성중독과 또 공격성 또는 폭력성에서도 함께 일어나는데 탈억제 상태, 즉 자신이 이러한 어떤 자신의 행동 또는 생각에 대해서 억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쾌락을 추구하는데요. 억제할 수 없는 정서적인 긴장감과 성마름을 이 둘 다 느낄 수 있고요. 또 성관계나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쾌감,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화되면서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향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부정적인 결과 하나 예를 들자면은 그 건강 또는 경제적 손실,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거나 그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양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얻어지는 이 작은 쾌감이 나중에 나한테 초래될 수 있는 엄청난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보다 더 강하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와 같은 공통점은 행동 억제를 하는 전두엽 기능의 손상이 이 성중독과 폭력성의 공통된 원인일 가능성을 시사하는데요. 우리 그 뇌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발현되는 그것이 촉발되는 그러한 뇌 부위와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뇌 부위가 다르게 있습니다. 특히 전두엽이 뇌의 이마 뒤에 있는 그 뇌 부위가 사람들의 이런 즉각적인 충동을 하지 못하게끔 브레이크를 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성중독과 이 폭력성은 그러한 그 전두엽의 브레이크 기능이 손상된 그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특히 왜곡된 사고에 취약하고 왜곡된 사고를 통해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절대적 사고나 흑백 논리에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즉, 뭐 아니면 도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여러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행동하기보다 자신이 고집해왔던 그러한 부적절한 행동 양상을 고집할 수 있고요. 또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합리화를 하고
자신의 문제를 문제 행동의 어떤 결과나 그 부적절성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왜곡된 사고 양식을 보입니다. 또 역으로 자신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성중독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다 이런 성욕이 강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라는 식으로 마치 이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또 쟤 때문에 제가 더 귀찮아졌잖아요. 쟤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또 이런 상담을 받아야 하잖아요 라는 식으로 오히려 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덮어 씌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문제를 타인과 비교해서 축소시키거나 또는 자신은 남 같지 않아서 뭔가 선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서적인 개입을 최소화해서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늘어놓는 그러한 지주화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여기서 지주화를 다시 설명하자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면 상당히 큰 고통과 스트레스,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대신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쭉 늘어놓으면서 자신이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러한 책임과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지주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 외에 왜곡된 사고들을 갖는데요. 대상에게 일어난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그럴만하니까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믿고 생각한다고 또 행동한다고 하는 과잉 일반화 오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쟤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한다거나 이런 거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 라는 식으로 과잉 일반화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또 자신의 했던 행동의 긍정적인 효과는 과대평가하는 반면 부정적인 결과는 과소평가하는 양상도 보입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왜곡된 사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 성중독과 또는 폭력성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중독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왜곡된 사고고 혹시 이런 왜곡된 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예전 편에 도박자들의 어떤 왜곡된 사고 양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성중독에 빠지거나 처음부터 공격적인 또 폭력적인 성향을 갖지는 않았을 텐데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충동에서 순간적인 그런 쾌락 추구에서부터 이제 강박으로 이어지는지 같이 살펴보면 성중독과 폭력성은 공통 경로를 갖게 되는데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성중독과 이 폭력성은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사회적 맥락이 매우 강하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포르노물에 접하게 되고 또 자신도 그런
콘텐츠를 다른 친구들에게 같이 공유하게 되면서 어떤 사회적인 유대감과 그런 행동에 대한 규범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따라서 이런 사회적인 맥락을 무시할 수 없고요. 이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런 행동이 점차 습관화되고 자동화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갖게 되고 이 행동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서 충동을 또는 공격적인 그런 충동을 억제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 행동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지만 이것을 문제로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너 많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정작 본인은 아니 나는 다른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런 말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점차 문제가 이제 생기고 행동에 대한 자각이 생기기지만 그때는 벌써 고치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하게 되죠. 그 상태에서 이런 행동이 강박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면 당연히 대인 관계와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 그것으로 인해서 손상이 됩니다. 성중독에 빠진 그런 청소년들과 성인은 정상적인 그러한 그리고 지속적인 깊은 정서적인 유대감을 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힘들고 다른 상대방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어떤 거리감과 또 정서적인 괴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 관계에서의 현실 속의 관계를 추구하기보다 대안적인 그런 환상 속의 어떤 관계를 추구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폭력성도 이런 폭력성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거리를 두게 되면서 사회적인 그리고 학업적인 심지어 직업적인 그런 기능이 손실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불법 행위를 범하게 되고 법적인 문제가 초래되는 것이 이 충동적인 과정에서 강박적인 그런 결말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이 성중독과 폭력성이 서로 관련성이 있고 서로 공통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이 포르노물, 그러니까 음란물 중독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강의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